예, 볼 때마다 힘이 나는 분이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지를 하나만. 네, 최근에는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예. 들고 다녀요. 지금 대부분, 나비입니까? 네. 어떤 세월호? 네. 대부분 달고 다니다 뗐어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되면서 예. 이태원 배지도 뗐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하나씩 뗍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정어리 TV에서 이치학 명주 배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달고 다녀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치학 명주만 갖고 안 될 안 정도로 돼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말이죠. 많아져가지고. 예. 그리고 또 새롭고 더 강력한 의혹제기들이 생겨가지고요. 예. 오늘 인터뷰 끝나고 또 바로 국회 가셔야지요. 네, 오늘 오늘 본회의. 1시 20분부터 의총이 잡혀 있고요. 예. 2시엔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 특활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 줄인 거 그거 오늘 상정하는데 실제로 정말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요? 뭐 제가 원내 지도부가 아니어서 예. 정확한 예산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래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없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증액을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먼저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 총액에서 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채우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요. 그래서 깎는 거 먼저 채우는 협상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깎는 건 저희들이 이제 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협상을 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좀 넣을 것이냐 이런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특활비 삭감한 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엄청 잘했다. 이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아주 뜨겁거든요. 네, 특활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작년부터는 그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이 특활비가 얼마나 엉터리로 쓰였는지가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활비를 심사하면서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해야만 특활비를 줄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 소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명이 안 된 부분들은 깎고, 반면에 소명이 됐던 뭐 경호처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용산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번에 특활비 깎고 이러는 거 가지고 만약에 뭐 민생 치안 이런 거 문제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그러던데. 특활비가 뭐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활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 수집 활동이나 정보 분석 활동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돈.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돈. 그게 특활비입니다. 그래서 뭐 특활비를 가지고 민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특활비를 일부 깎았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내던지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특활비를 영원으로 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이 안 되는 부처의 특활비는 0으로 해놓은 거고요. 예. 경호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예. 회복을 시켜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해야 그건 만약에 소명을 안 하는데도 달라는 대로 그냥 주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회가 규정 위반인 거죠. 임무를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해서 아무런 증빙 자료를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어느 부처에 얼마만큼 지급이 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못 맞추면은 이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게 국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이번에 경북 쪽에 가서 막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니 원래 그게 국회 역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오면 소명을 할 건 소명하고 뭔가 민생 예산에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갖고 오면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처리할 거냐 정부의 태도에 달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특활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소송을 해서 그 내역이 공개가 됐고 그 내역 공개된 것 중에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나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조만간 좀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상황이 있죠.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했네요. 일단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일단은 한 번 더 여야가 협의를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면 제일 좋긴 좋겠는데 아마 우리 당 쪽에서도
채워넣어야 될 민생 예산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민생 걱정을 하는 건 우리 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채워넣을 민생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추경 원내대표 발언이 좀 의아스럽던데 네. 뭐 사과해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 협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가 협상 안 하면은 민주당 손해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아니 특활비가 뭐라고 또 소명해 하면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소명을 못해서 못 받는 특활비가 뭐라고 모든 민생 예산과 정부 부처의 사업을 다 내던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거는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고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방기하지 말아야 될 정부와 여당의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도 지금 보고를 오늘 할 예정입니까? 오늘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표결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탄핵안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난 다음에 24시간이 경과된 때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지나니까 화요일, 72시간 전이니까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아마 본회의가 추가로 잡혀서 표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원에서 이제 뭐 감사원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을 냈던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웃음이 나왔어요. 막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보는 순간 할 만한 짓을 했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사실 뭐 감사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독립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의 어떤 도구화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이 감사 청구해서 어렵게 감사가 진행된 게 있어요. 그게 관저 이전 관련된 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발표도 정해진 기간을 못 맞춰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차례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누락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사원이 예전 같지 않게 완전히 권력이 종속된 것 아니냐 평가를 받아왔었던 거고 그걸 주도했던 게 지금 감사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이 감사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탄핵을 하게 돼서 저는 늦었지만 예.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감사원은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감사원장이 주도했다 그러셨는데 주도할 깜냥이 됩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뭔가 감사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립되게 만들고 독립되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을 편을 계속 들어준 거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보면 네. 그전에는 그 누구예요 사무총장 유병호. 유병호. 예.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 감사원장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해리게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고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런 얘기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예.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장에 갈 만한 어떤 자질도 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권력기관의 장들이 옷을 벗고 바로 정치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감사원장도 옷을 벗고 저쪽 당 국회의원을 지금 예. 했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그 권력기관을 공정하고 제대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에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철학이 담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방장관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높은데. 문제 많은 장관들이 너무 많고요. 예. 사실은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무직이라고 불리는 장관들이 진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등의 원인을 줬다고 강력하게 비판받는 이상민 장관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적시에 물러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사실 정무직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그 이상한 정부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윤석열 탄핵을 못하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가면 갈수록 나라가 더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자들을 탄핵하면서 업무라도 좀 막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만하거든요. 책임질 정치인들, 책임질 장관들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내밀한 사정을 살피진 않고 우리 당이 시도하는 탄핵의 횟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사실 하나하나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진짜 뭔가 일을 하는 게 없고 특히 경제 관련돼서는 아예 경제팀이 안 보인다는 평가를 조선일보가 일면에다 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요. 옛날에는 너무 지나치다 또 후폭풍 이런 것도 걱정했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했을 때 이후에 국민들이 맞아 저런 자들은 일단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돼.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이 할 것을 탁탁탁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한 장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좀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오늘 그러면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할 때 네.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렇게 검사들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표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중앙지검장 탄핵은 처음이죠. 중앙지검장 탄핵은 처음일 겁니다. 예. 네. 검사들은 탄핵을 했지만 네네네. 가장 큰 이유는 뭘로 꼽으신 겁니까? 아무래도 누가 봐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겠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수사 결과와 내용도 문제지만 수사 형식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총장이 이례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라. 근데 그걸 어긴 거 아닙니까? 항명이죠. 사실상 이건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어디냐? 국회예요. 총장이 뭐라 그래도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장의 명령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좀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죠. 예.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은 항명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영전을 시켜주고 박정훈 대령은 군검찰이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뭐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들이 자기 존재 의의를 많이 훼손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장들이 오히려 부응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이제 뭐 법사위에서 검사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저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 아니 그 전에 이렇게 쭉 하실 때 계속 있었죠. 검사들이 그래도 옛날엔 기계도 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조사하러 갔을 때 핸드폰까지 뺏기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면 2%인가?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마디쯤은 올리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때는 찍소리 못 하다고 이번에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반발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검찰이 기계가 있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가끔 결단할 때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검찰이란 조직을 고민했던 사람도 있고 검찰 조직을 고민하면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검찰 전체를 바라보면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수수방관이나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검사장과 검사들을 탄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체를 넘어서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냥 손을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부 검사들이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검찰 잘못된 방향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한두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그럼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각성을 할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좀 뭔가 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뭔가 좀 쇄신하고 이러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아마 상황이 좀 더 가서 이대로 가면 진짜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검사들은 좀 더 나올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방기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런 느낌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금 언론까지 그렇게 됐는데 검찰은 역설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폭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연대 모임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의원님도 저는 개헌 쪽에 가 있습니다. 개헌 연대 모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사실은 목적과 목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퇴진이니까. 예, 퇴진이니까 임기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맞다 또는 탄핵이 맞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2개 그리고 특검까지 포함한 3개의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200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된다고 믿고 움직이시는 의원들이 200명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공통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 어떻게든 200석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임기 단축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국민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웠던 게 두 가지거든요. 네. 당장 끌어내려도 시원찮은데 임기 단축이라고 그러면 1년이야, 2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장해 준다고? 이게 하나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뭔가 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 봐줄 테니까 물러나. 이런 것이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걸 위해서 200석을 만드는 게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걸 만드는데 공동 작업을 해야 된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200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뭐 탄핵 되면 탄핵도 오케이 너무 좋죠. 그리고 임기 보장 단축이 개헌이 돼도 오케이. 아니면 2개를 섞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해가지고 아예 그렇죠.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너 맞네 나 맞네 싸우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민해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탄핵의 경우엔 탄핵을 해서 바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헌재로 가야 되고 헌재에서 결론이 낼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또 헌재에 가면 헌재가 그걸 1년을 잡고 있을지 2년을 잡고 있을지 3년을 잡고 있을지 알 수 없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도 사실 우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걸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퇴진이 이루어지든 간에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단죄. 예. 탄핵도 사실은 징계 절차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탄핵된 이후에도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임기 단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사적으로 다 수사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이 혹시 저놈아들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법률적 오해예요. 예. 임기를 단축해서 그냥 내려오면 민간인이 되고 그때부터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임기 단축 개헌이 된다고 해서 형사 책임 면제된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유시민 작가님이 자신의 책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그걸 저쪽이 수용하려면 형사적으로 면책해 주는 걸 함께 해야 저쪽이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신 적이 있을 뿐이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꼭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가 아니죠. 야당이 참여 안 했지요?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같은 논의틀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도 저희 당이에요. 저희 당이 먼저 제안했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를 설득해왔던 것도 저희입니다. 예. 오히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왔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협의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아직은 그 단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급했나 봐요. 정부도 되게 급했나 봐요. 그래서 의료계 중에 일부가 참여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출범을 선언하면서 사진을 찍고 야당을 비판했죠. 근데 예. 그때도 저희는 걱정을 했어요. 이 상태로 지금 출범한다고 선언을 해봤자 제대로 논의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진정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왔는데 저희가 가졌던 우려가 현실이 됐죠. 결국은 다시 한번 파행이 되면서 의료계는 이제 정부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도 더 접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의료계 측의 대표가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막 신입생까지 선발하고 이렇게 해버린 마당에 여당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어요. 의료계도 사실 그 방법을 가지고 왔고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조금만 유연해지면 어찌됐든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안 받아들였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신념에 가까운 아니면 약간 주술에 가까운 무슨 신앙인지 결코 마지막 단계에서 다 왔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태도를 안 바꾸고 여당도 그걸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신념이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주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민 피해로 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당도 손을 놓아버린 마당에 그냥 놔두면 이게 계속 길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민주당 차원에라서도 무슨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도 계속 야당으로서 또 수권을 할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의료단체들과 계속 만나왔고요. 대화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틀거리를 만들든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풀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걸 목표로 하지 사진 찍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다. 근데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그렇죠. 끝났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분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더 관심 있게 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해답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 앉기는 지금 당장은 쉽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신뢰가 좀 쌓여야 됩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테이블을 일단 완성해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할 의제들 중에서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과제예요. 네. 의사협회장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비대위 체계고요. 예. 내년 1월에 아마 의협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예. 출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런 때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섣불리 하다 보니까 의료계가 이제는 정부를 완전히 못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멘텀이 생겨도 활용을 못 할 겁니다. 정부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멘텀마다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지요. 네. 아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좀 봤거든요. 네네.
그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의 해명이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명태균 씨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안다고 해도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돈거래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오세훈 시장의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것처럼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확한 퍼즐은 좀 더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했던 얘기, 중간에 했던 얘기가 다 부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말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써놨다고 했던 고소장 넣고 수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지금 보면은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됐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 선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까지 받을 단계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한정 씨는 혹시 의원님 아시는 분이 몰라요. 몰라요? 네. 근데 보면은 이미 돈 전달된 것은 증거가 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 녹취로 나온 거는 10억 정도로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된다. 예. 국민의힘을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도대체 뭘 명태균 씨가 했길래 10억이나 주고 입을 막아야 되고 또 명태균 씨가 입을 벌리면 국민의힘이 죽는다는 건 뭔지 그런 걸 소상히 밝혀야죠. 저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좀 하나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막 이런저런 해명하는데 그냥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이 변호사도 했고 정치인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3,300만 원 주면서 여론조사 좀 해줘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해 안 간다고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녹취록에 보면 김한정 씨가 막 입을 막아야 된다고 아니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국민의힘과 연관관계가 없으면 왜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10억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반박되는 말들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지금 모면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명태균 게이트가 혹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오전에 다른 매체하고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김건희, 윤석열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사실 처음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구속된 뒤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주로 옆으로 퍼지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예.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뭐 조은희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김진태 뭐 등장인물만 많아지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야죠, 수사가.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창원지검이 구속시켰다 등등등의 계기로 위로 올라가는 건 밀봉하고 옆으로 늘리면서 관심을 분산시킨 다음에 옆으로 늘린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 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좀 우려하거든요. 이게 시선 돌리기, 시선 분산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막 터져 나오는데 안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건 다뤄주시는데 우리가 핵심은 놓치지 말아요. 예. 명태균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원동력이 이거죠. 어디 있느냐? 예. 그건 뭐 지금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치인한테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고 마음에 들고 환심을 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다. 완전히 명태균의 개인기라는 거예요. 개인기만으로 막 공천해달라고 돈 주고 뭐 했을까요? 아니겠죠. 개인기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한테 말을 넣으면 누구한테 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게 없었을까요? 근데 자꾸 지금 명태균의 개인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옆으로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만 쫓아가면은 전 진실의 절반도 못 본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화끈한 거 먼저 결정적인 위가 거. 좀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녹취록 관리나 분석을 안 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수사의 종결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이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 창원지검장 찐윤이거든요. 엄청 찐윤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의 간부들이 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에 겸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 총장 손바닥, 대통령 손바닥에서 놀던 사람들이라서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예. 결국은 특검인데 네. 이제 12월 10일? 네, 10월 10일이죠. 예, 그날 지금 표결하시잖아요. 네. 그날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대는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 독대를 요청했다 불발돼서 면담, 굉장히 우스운꼴 당했죠.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왔었어요. 막 진짜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뭔가 좀 결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한계도 있었고.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면서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오고 우리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해버리고 법원 판결을 생중계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맞춰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당원 게시판이 예. 떴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엔 작아 보였고 저도 이 뭐 간단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얼마 가겠어 했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최근에는 한 친한계들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래 이번에 넘겨줘.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진 않은데 굉장히 속내가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접근해서 얘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게 판단하는 게 정확해.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야, 10일 날 넘기면 너희들 팽당할 수도 있어. 그거 불안하지 않냐?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이런 데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좀 게 해야죠. 옆에서 해주고 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 해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또 하면 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약간 다른 고민하다가 보면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떴는데 국민의힘이 최상병 국정조사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본인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 해봤자 새로운 거 나올 건 없다. 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 쪽에서도 특검, 최상병 관련된 특검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슈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박정훈 대령의 캐릭터나 그쪽이 진보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찐보수예요. 그렇죠. 진짜 보수거든요, 그분이. 진짜 군인은 그리고 보수라야 되는 거 진짜 아닙니까? 군인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거를 그 특검이나 이걸 계속 뭉개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좀 받으면서 압력을 좀 빼자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그렇게 못 넘어가죠. 저희는 국조도 하고 또 특검도 해야죠. 오히려 국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오면 특검 압력을 또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김 빼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들 잘 준비해서 오히려 이 특검이 왜 필요했는지 또 다른 특검도 왜 필요한지를 좀 잘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12월 10일 날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12월 10일 날 하는 건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국조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무렵에 국조 관련된 계획서 채택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네. 12월 10일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의 상관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조를 받아들이는 거는 약간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이 이슈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하고는 이슈가 구분돼 있어요. 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정리가 되느냐 확대되느냐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을 포함한 사실 본질은 권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친한계는 속으로 엄청 웃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자기들은 별로 관심 위로도 없고. 자칫해서 올라가면 뭐 손 안 대고 자기네들은 코를 풀 수도 있다. 막 그랬는 이랬는데 명태균에 다 지금 발목 잡힌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당이 통째로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너는 당원 게시판으로. 그래서 서로 지금 다투는 형국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상병 국조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아닌 거예요. 예. 언제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고 감사한데, 그러면 지금 친한계, 친윤계 막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싸움.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하고 엮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 뭔가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 색깔을 내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기는 공격하면서 공격은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돼요. 그건 명태균 씨 사건이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격하기도 어렵죠. 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검찰이 한동훈 편에 쓰는 거예요. 검찰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제는 이 정권을 약간 손절해야 되겠네? 그럼 다음 누구지? 저기 보이네? 요렇게 되면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방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한 게 네. 압수수색하기 바로 며칠 전에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그걸로 받아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있죠. 몇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와 고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막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찐윤이 아니고 벌써 한동훈으로 섰다. 아니요.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내면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위로는 안 올라가면서 옆으로는 수사한다. 근데 옆으로 수사할 때 한동훈한테 불리하진 않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정유미 검사는 한동훈하고 안 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안 올라가면서 옆으로 번지되 한동훈한테는 좋게. 그러면 일단 쌍피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된다면은 뭐 예측하는 게 특별한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은 크게 곤욕을 치를 것 같은데요. 이 흐름대로 가면. 예. 그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돼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예. 일단은 이 와중에 오세훈이 지금 피를 보는 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이 제 추측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예.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만나봤습니다.